반성문, 그자, 이모 씨 그자가 낸 반성문. 네, 일단 항소심 선고가 지난 12일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반성문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본인 SNS에 이 반성문을 공개하면서 여러모로 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지만요. 2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변경이 됐습니다.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자, 신 의원님이 그자의 그 반성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도 그냥 지금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각각 제각각인데 저는 왜 이리 많은 진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해 전과가 아닌 살인 미수가 된 이유조차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 형에 맞는 형의 집행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저자의 입장에서는 저 얘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무수히 많은 유사 범죄 재판부의 형량이 저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저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당신 판사들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도 나한테 이렇게 중형을 때릴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반성문이라면 사실 이런 글이 잘 안 쓰긴 마련인데 반성문을 쓰면서 내가 왜 이런 형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성문 잘 쓰지 않거든요. 지금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보도됐기 때문에 내 이 정도 형이 나온 거 아니냐. 내 이제껏 사건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반성문 중에 하나가 피해자를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반성문은 사실은 피해자한테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피해자가 회복이 잘 되고 있다. 이 재판 받을 때 보니까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걸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다 들어주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좀 피해자를 탓하는, 재판부를 좀 탓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알다시피 사실 그 폭행 때문에 내시경이 손상이 돼서 오른쪽이 마비가 됐던 바가 있거든요. 막 그 얘기를 비꼬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강간살인 미수로 2심에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되는데 검찰이 맞춰 끼워서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공권력도 기소권도 남용됐다라고 반성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자, 이 피해자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피해자 작가로 새 삶을 살고 계세요. 필명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다시 소생한 건 기적입니다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필명을 기적위라고 지으셨어요. 자, 일단 피해자는 온통 이 자기 변명뿐인 방금 승효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자칭 반성문이라는 걸 보면서 이 마비된 다리를 치료할 때보다 그걸 읽는 지금이 더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1심을 받은 와중에 검사한테도 재판부한테도 제 편을 들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피의자의 편이라서 그렇다. 피의자라서 말을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 사람은 다시 나오면 이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도 못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불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사람은 법적으로 그냥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고 어떤 증언이 자기가 불리한 증언을 쓸 때는 문제가 묻거나 아니면 아예 등을 돌리묻거나 조금 화가 날 정도더라고요. 자, 전과 18범, 이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전과 18범에 이제 19범이 될 이 장 들어보세요.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 네, 피해자는 그래서 이 반성문을 편집해서 공유하면서 다리가 마비되고 피투성이가 됐을 때보다 이걸 읽고 있는 지금이 더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감형 사유가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탄원서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왜 가해자의 반성문을 받는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성문을 피해자가 열람했을 때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이 자체도 2차 가해가 되지 않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장치냐.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모든 사람을 도구로. 자, 가해자는 저자, 이모. 저자는 모든 사람을 도구로 본다. 이게 이 피해자분의 얘긴데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해자의 보복 예고를 증언해준 그 이 씨의 구치소 동기가 있었죠. 그 증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충격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인간이라 이렇게 판단했던 걸까요? 계속해서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노트에 제 신상 정보를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기서부터 루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이동해서 보고를 하러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뭔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좀 섬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탈옥은 거의 안 될 거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프거나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도구인 거예요. 도구. 저에게 아버지는 뭐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연락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짓 진술을 하고도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보면 계속 부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감안하고도 이 시점이 나온 거는 굉장히 조금 큰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저 부조 그 발로 차는 영상 이제 좀 틀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좀 불편해하시는 가족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자, 팀장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보복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거 제보하신 분에게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탈옥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탈옥한 뒤에 피해자한테 보복을 하고 또 그리고 그 피해자의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는데 구치소 동기는 피해자한테 이런 말 전했다는 거예요. 탈옥 계획을 세웠는데 감방에서 탈옥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즉 가해자의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자기가 아프다고 병원 갔을 때 병원서 탈취를 하겠다. 그 탈출 루트까지 세웠고 또 보복 계획까지 세웠기 때문에 탈출해서 피해자한테 보복한다는 걸 공공연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가해자가 1년 동안에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1년 동안의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이 가해자의 전 여친도 애인이 아니고 돈을 벌어다 든 기계로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가해자는 반성하는 게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승희 의원님. 진짜 말이죠. 이 이자, 이모, 얘는요, 이 피해자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정말 살아났기 때문에 그나마 저 정도 형이라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잘못됐었더라면 얘는 지금 반성문이고 뭐 이런 겨를이 없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미수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피해자께서 저도 더 쾌차하시고 더 좋은 미래에 더 나은 어떤 그 삶을 살아가실 걸 100% 믿는데 우리 형법에는 미수가 있는데 미수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애미수고 두 번째는 중지미수고 세 번째는 불능미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애미수로 내가 그 범죄를 후회해서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해줘요. 근데 장애미수는 내가 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장애미수고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 안 해도 돼요. 지금 강간살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명을 보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까 저도 너무 불편해서 그 부조에 있는 그 사진을 조금 이렇게 저도 안 봤으면 좋은데 그 사진의 내용을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왜 자기가 중상이 됐는지 모르겠고 자기가 살인 미수됐는지 모르겠다는데 자기 행동 자기가 들여다보면 이게 피해자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동일까요? 차고 깨는지 확인하고 두 번 더 공격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의식이 있는지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건데 그럼 저는 강간의 의도가 있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저는 이런 경우 장애미수라서 앵커 말대로 살아나서 감경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감경 안 했으면 사형 또는 무기로 갔으면 어땠을까? 왜 법원이 20년밖에 선고를 안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아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자의 그 아버지라는 사람도 참 누군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이자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선고가 이제 20년입니다. 상고가 이제 2심에서 대법원을 가는 걸 상고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 피고인은 상고를 할 게 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아마 검찰에서 좀 상고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승재님 의원이 좀 말한 것처럼 강간 살인 미수 요거는 인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번복이 될 수 있는지 사실상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좀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